정혜는 딸같이 사랑했던 며느리 지영이의 유품을 눈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일기장. 그분이 저를 강제로. 라는 끔찍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찬이가? 내 남편이 지영이한테 그런 짓을? 하늘이와 태연 씨는 이복 형제가 맞습니다. 북의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하늘이는 제 동생인 거예요? 40년을 속고 살았다니. 일기장을 떨어뜨리며 사랑했던 며느리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살았던 한 여성이 딸같이 사랑했던 며느리의 죽음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계시잖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골목 끝 작은 찻집 유리창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차분한 손놀림으로 우롱차를 우려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네요. 60살이 된 정혜의 얼굴에는 세월이 그려놓은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찻집 이름은 향기로운 오후였습니다. 남편 오세찬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혜는 이곳에서 홀로 찻집을 꾸려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찾아오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찻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 4개와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면 가득히 걸린 꽃 그림들이 공간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혜가 직접 가꾼 화분들이 창가에 줄지어 놓여 있어서 햇빛과 어우러져 찻집 안을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단골 손님인 김순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정혜야, 오늘 차 한 잔 마시러 왔어. 어서 오세요, 순자 언니. 오늘은 어떤 차 드실까요?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편안해지는 차 있어?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 찻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활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차를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가 직접 우린 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정의 손맛이야. 우리 동네에 이런 찻집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후 3시쯤 찻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며느리 강지영이 5살 아들 하늘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34살의 지영은 미혼모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정혜의 아들 태연과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지영은 정혜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정혜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이 찻집 안을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연이 하늘이를 친아들처럼 키우고 있어서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요. 하늘이가 가방에서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어서 더욱 소중해 보였습니다. 정혜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늘아,
그림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이걸 찻집에 걸어둘게. 정말요? 와, 좋아요. 지영이 찻집 뒤쪽 부엌으로 가서 정혜를 도왔습니다. 찻잔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펴보는 모습이 그야말로 알뜰했습니다. 지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직장일도 바쁜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일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지영은 정말 그런 마음인 듯 했습니다. 워킹맘으로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늘 소중히 여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란 지영에게는 정혜가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지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혜야, 정말 복 받았구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딸도 저렇게 안 할 텐데. 우리 지영이가 정말 고마운 아이죠.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집안에 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따뜻한 정이 넘쳐났습니다. 오후 5시쯤 태연이 퇴근해서 찻집에 들렀습니다. 36살의 태연은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태연은 어머니를 쏙 빼닮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하늘아. 태연이 들어서자 찻집 안이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영과 태연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지영이 태연의 가방을 받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런 지영을 바라보는 태연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았어. 그보다 우리 하늘이는 오늘 뭐 했지? 태연이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연은 하늘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하늘이도 태연을 진짜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아빠,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가 찻집에 걸어준다고 했어요. 우와, 정말? 아빠도 보고 싶은데? 태연이 하늘이의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지영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찻집 안가득 퍼져서 집 같은 편안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지영이가 만든 것도 정말 맛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지?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늘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10년, 이제야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지영이와 태연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하늘이까지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평온한 순간일지도 몰라. 지영이는 정말 내 딸 같아. 밤이 깊어가자 태연과 지영이는 하늘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찻집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찻집 안을 둘러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가을비가 골목을 적시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혜는 찻집에서 혼자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영이가 하늘이와 함께 찾아올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이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찻집 안은 따뜻한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지영이가 좋아하던 우롱차를 우리며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영이는 여전히 신혼 때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지.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이는 친딸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정혜를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찻집 일도 도와주고 하늘이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후 6시쯤 정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정혜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지영이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정혜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정혜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영이가 어떻게? 큰 교차로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와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어머니, 빨리 와주세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에요. 정혜는 황급히 찻집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기도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하늘이를 생각해서라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혜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태연이 하늘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태연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나와요? 엄마 아픈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연은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세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이 잘 되기만 기다려야 한대요. 정혜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곁에 있어야 해. 하늘이도 있고 태연이도 있잖아. 이 집안에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니?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다른 환자들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영이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모습, 결혼식에서의 환한 웃음까지 모든 것이 스쳐갔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혜와 태연은 한마디 말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하늘이는 지쳐서 정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가끔씩 떨리는 것이 꿈속에서도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오랜 수술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신가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남편이고 이분은 어머니입니다. 안타깝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숨을 거두셨습니다. 뇌출혈을 멈추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충격이 커서 유언 같은 건 남기지 못하셨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 순간 정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지영이가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태연의 절규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는 잠든 하늘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혜는 지영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지영이의 납골당만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만 정혜 곁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엄마한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정혜는 하늘이를 달래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의 방에는 그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 옷장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그리고 책상 위에 일기장까지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면서 지영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지영아, 너무 일찍 떠났구나. 하늘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태연이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영이의 가방을 정리하던 중 정혜는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빛이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혜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는데 결제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세찬. 어떻게 세찬이 이름이? 정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5년 3월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임신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찬이가 왜 지영이 병원비를? 정혜는 더 자세히 영수증을 살펴봤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비용이었고 분명히 세찬의 이름으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남편이 며느리 병원비를 왜? 그것도 임신 중에. 정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임신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 밤 정혜는 세찬의 유품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찬의 지갑에서 또 다른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지영이와 관련된 병원비들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혈액 검사비, 심지어 출산 비용까지 모든 것이 세찬의 이름으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세찬아,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왜 내가 지영이 병원비를 다 냈어? 정혜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하늘이는 정말 누구의 아이일까요? 다음 날 정혜는 태연에게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태연아, 이게 뭔지 아니? 태연은 영수증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아버지 이름으로? 그것도 이렇게 많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지영이 가방에서 나왔어. 아버지 지갑에도 더 있더라.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지영이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태연아, 이렇게 많은 병원비를 왜 냈을까? 정혜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 세찬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필체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영수증들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영이의 임신 기간 내내 세찬이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정혜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것은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럼 지영이가 임신한 시기는 2015년 3월쯤이었을 것입니다. 영수증들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정혜는 세찬의 책상을 더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영 마이너스 카페 아르바이트, 부모님 돌아가심 수진 마이너스 공장 근무, 혼자 생활 은하 마이너스 식당, 일 가족 연락 끊어짐 지영 마이너스 사무실 아르바이트 고아.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모두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의 이름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태연이 정혜 뒤에서 수첩을 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 아버지가 적어둔 것 같은데. 수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미영 마이너스 임신 3개월, 유산 수진 마이너스 거절함, 연락 차단 은하 마이너스 이사함, 행방 불명 지영 마이너스 임신 확인 병원비 지원. 정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세찬,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뭐였어? 40년 동안 바보였던 거야? 정혜는 수첩을 바닥에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여자들한테 그런 짓을 했어? 지영이만이 아니었던 거야? 태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일까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뭘 더 확인해. 병원 영수증들, 이 수첩까지. 정혜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지영이의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옷장 아래쪽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첫 초음파 사진, 병원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오늘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는 일인데 사장님이 친절하시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아버지 같은 느낌이다. 5월 20일.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자란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어른이 계셔서 다행이다. 정혜는 일기를 읽으며 지영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7월 10일. 사장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의 손길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8월 5일. 요즘 사장님이 조금 이상하시다. 나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 그냥 내 착각인가? 9월 15일. 사장님이 오늘 내 손을 만지셨는데 뭔가 불편했다. 일하는 관계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정혜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영이가 세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월 2일. 사장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신다. 남자친구는 없는지, 연애 경험은 어떤지. 이상하다. 11월 5일. 오늘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무서웠다. 2014년 1월 15일. 사장님이 계속 만나자고 하신다.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거절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어렵다. 2월 14일. 오늘 사장님이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무서웠고 아팠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정혜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월 10일. 그 일 이후로 사장님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이 온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또 4월 20일. 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나는 계속 싫다고 했는데 그분은 듣지 않으셨다. 2015년 3월 5일. 임신을 했다. 그날들이 그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장님께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서워서 연락할 수가 없다. 3월 20일. 결국 사장님께 임신 사실을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병원비도 대주시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분이 무서워서 그냥 혼자 키우고 싶다고 했다. 4월 1일. 사장님이 자꾸 연락하신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분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10월 2일. 사장님이 갑자기 사고로. 복잡한 마음이다. 무서운 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 뱃속의 아이만이 내 전부다. 정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찬이 지영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태연과 만난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태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늘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준다.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다. 2017년 12월 20일. 태연 씨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시다. 하지만 내 마음속 비밀이 너무 무겁다. 2018년 6월 10일. 오늘 어머님 방에서 사진을 봤다. 그분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그때 확신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한 그분이 어머님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하늘이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정혜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지영이가 나중에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영아,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혜는 지영이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의혹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찾은 정혜는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이와 제 남편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검사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는 어려우니까 아드님과 하늘이의 유전자를 비교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형제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혜는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잠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와 태연 씨는 이복 형제가 맞습니다. 북의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세찬의 아들이었고 태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세찬에게 강제로 당해서 하늘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정혜는 병원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영아, 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살면서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지영이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태연에게 말해야 할까? 하늘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정혜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찻집 문을 닫아 걸고 하늘이와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계속 울어요? 아픈 거예요? 정혜는 하늘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 하늘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하필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연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자 뒤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찻집을 안 여시고 계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걱정하고 계세요. 정혜는 태연을 보자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병원에 가보셨어요? 하늘이도 할머니가 아프다고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태연은 하늘이를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잘 모셔드려야 해. 이제 우리한테는 할머니밖에 없잖아. 정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연아,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어머니, 지영이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하늘이한테도.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떠나야 했을까요? 태연의 말에 정혜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지영이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상자 바닥에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편지 한 통과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혜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0일. 오늘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다. 아버지 같은 느낌이다. 7월 10일. 사장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의 손길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8월 5일. 요즘 사장님이 조금 이상하시다. 나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 9월 15일. 사장님이 오늘 내 손을 만지셨는데 뭔가 불편했다. 정혜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영이가 세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1월 5일. 오늘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내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무서웠다. 2014년 2월 14일. 오늘 사장님이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무서웠고 아팠다. 정혜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15년 3월 5일. 임신을 했다. 그날들이 그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3월 20일. 결국 사장님께 임신 사실을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병원비도 대주시겠다고. 정혜는 여기서 영수증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세찬이 지영이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월 2일. 사장님이 갑자기 사고로.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 뱃속의 아이만이 내 전부다. 정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찬이 지영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우리 하늘아, 엄마에게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내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분은
엄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 엄마가 어리고 약했을 때 그분은 그걸 이용하셨어. 하지만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나중에 태연 아빠를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 그분이 어머님의 남편이었다는 걸, 태연 아빠의 아버지였다는 걸. 그때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영이가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 어머님도 태연 아빠도.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진실을 말하면 이 따뜻한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너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 정혜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을 알았지만 가족을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영아,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혜는 지영이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의혹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찾은 정혜는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이와 제 남편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는 어려우니까 아드님과 하늘이의 유전자를 비교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형제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혜는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잠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하늘이와 태연 씨는 이복 형제가 맞습니다. 북의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세찬의 아들이었고 태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세찬에게 강제로 당해서 하늘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정혜는 병원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영아, 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살면서.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지영이에 대한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태연에게 말해야 할까? 하늘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태연이 하늘이를 데리러 왔을 때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태연아, 너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하늘이는 잠깐 방에서 놀게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태연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혜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태연아, 지영이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이에 대해서 너한테 꼭 말해야 할 일이 있어.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이의 일기장과 편지를 태연 앞에 놓았습니다. 태연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아, 이걸 읽어봐. 태연은 일기장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영이 일기장인가요? 지영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너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태연은 일기장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3년의 일기를 읽어나가면서 지영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속 읽어봐, 태연아. 태연은 일기장을 더 읽어나갔습니다. 지영이가 점점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 그리고 억지로 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지영이가 이런 일을. 태연이 2015년 3월의 일기에 도달했을 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하늘이는? 끝까지 읽어봐. 태연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결혼 후에 쓴 마지막 부분들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사진을 봤다. 그분이 어머님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태연은 일기장을 내려놓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하늘이가. 아버지의?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태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이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도 읽어봐.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영이가 하늘이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가 나중에 알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태연은 지영이가 왜 때로는 우울해 보였는지, 왜 가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 정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야. 태연은 갑자기 일어나서 방을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태연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니. 정혜는 태연에게 세찬의 수첩과 영수증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내 아버지가 적어둔 수첩이야. 태연은 수첩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 수진, 은하. 그리고 지영이까지. 그리고 이건 지영이 가방에서 나온 영수증들이야. 내 아버지가 지영이 병원비를 다 냈더라. 태연은 영수증들을 보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짓을 하시고도 병원비를 내줬다는 거예요? 마치 책임지는 척하면서. 그런 것 같아, 태연아. 태연은 벽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하늘이는 제 동생인 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하늘이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맞아. 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내가 사랑한 지영이가 아버지 때문에. 태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존경했던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정혜는 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태연아.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방 안에서 하늘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아이가 제 동생이라니. 하늘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태연은 하늘이가 노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까지 아들처럼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우리를 보면서도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다니. 태연은 지영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지영이에게 미안해요. 제가 지영이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태연아, 지영이는 그걸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혜는 지영이의 마지막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이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던 그 편지를. 어머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몰라. 너하고 나만 알고 있어. 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하늘이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지. 태연은 하늘이가 있는 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야. 아이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영이를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생각해준 지영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혜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지영이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우리가 늦게 알았어. 태연은 지영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나와서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울어요?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혜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태연은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동생으로서. 하늘아,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태연의 목을 안았습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태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실이 밝혀졌든 하늘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영이가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테니까요. 정혜는 그런 태연과 하늘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늘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정혜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분노와 지영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혜는 찻집을 다시 열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를 우리면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단골 손님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정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지영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지영이 생각이 자꾸 나서요. 정혜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왜 자꾸 울어요? 아프세요? 하늘이가 정혜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정혜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찻집에서 혼자 지영이의 일기를 다시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으악! 정혜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때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연은 급히 정혜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혜는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정혜는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태연아,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이 거짓말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더럽혀진 것 같아요. 그때 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인 김 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태연아, 나 김 부장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내 아버지 10주기가 다가와서 말인데, 혹시 아버지 유품 중에 이상한 게 없었니? 태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님?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어. 누군가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그리고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 술을 마시면서 내가 저지른 일들, 이런 말도 하고. 태연은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때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어. 그리고 여자 이름을 몇 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 전화를 끊은 후 태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비밀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퇴원 후 정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찬의 수첩에 적힌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태연아, 우리가 다른 여자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그게 좋을까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하지만 그 여자들도 지영이처럼 고통받았을 거야.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정혜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정혜와 태연은 수첩에 적힌 첫 번째 이름 미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카페 로즈를 찾아갔습니다. 김미영? 아, 그 아이요. 기억나네요. 정말 성실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정혜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첩의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혼자서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김미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세찬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미영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안해서 왔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던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셨어요. 거절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임신을 했는데 유산했어요. 정혜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울로 돌아온 정혜는 수첩에서 수진을 찾아봤습니다. 수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오세찬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수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추근덕거렸어요. 거절하니까 협박도 하고 제가 공장에서 잘리게 해주겠다고. 정혜는 세찬의 악행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이사함,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은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 주소지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봤습니다. 마침내 한 동네 주민이 은하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은하 씨요? 아, 그분. 몇 년 전에 아이 데리고 멀리 이사 갔어요. 아이요? 정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남자 아이였는데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몇 살쯤 됐나요? 지금 한 9살, 10살 됐을 거예요.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세찬이 살아있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인천 쪽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태연아, 큰일이야. 은하라는 여자도 아이가 있어. 뭐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9살이나 10살이래. 그럼 태어난 시기가.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 아이도. 내 아버지의 또 다른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 하늘이한테 형이 있는 거야. 정혜는 은하와 그 아이를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그리고 하늘이의 형제를 찾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은하와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후 정혜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찾으실 거예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아.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잖아. 은하라는 여자도 지영이처럼 혼자 고생하고 있을 거야. 정혜는 인천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학교, 병원까지 다니며 이윤아라는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윤아 씨요? 아, 윤우 엄마시죠. 맞아요, 여기 계세요. 담임 선생님이 확인해 줬습니다. 혹시 윤우가 몇 학년인가요? 4학년이에요. 올해 10살이죠.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시길래? 제가 먼 친척이에요. 정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0살이면 2014년생입니다. 하늘이보다 정확히 1살 위였습니다.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그럼 제가 편지를 써서 전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정혜는 은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하 씨에게. 저는 오세찬의 아내였던 윤정혜입니다. 은하 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시간이 되시면 만나주세요. 며칠 후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윤정혜 씨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은하 씨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은하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인천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은하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은하는 여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정혜는 세찬의 수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께서는 다 아시는군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던 저를 자주 도와주셨거든요. 은하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그분이 마치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시고, 그리고 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하 씨,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그분이 저를 강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그분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나중에는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정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죠. 그래서 윤우를. 네. 윤우를 낳고 기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은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안도했어요. 이제 윤우와 제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혜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윤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제게 희망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윤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윤우는 10살답지 않게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윤우는 정말 하늘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윤우가 정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하가 말을 망설이자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안녕, 윤우야. 할머니는 내 엄마이. 친구야. 윤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혜는 윤우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이의 형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고 있었다니. 윤우야, 혹시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정혜의 갑작스런 질문에 윤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혼자 힘드실까봐 저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은하는 윤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윤우가 너무 어른스럽죠? 정말 그래요. 윤우는 정말 착한 아이네요. 정혜는 은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하 씨, 사실 윤우에게 동생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도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은하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습니다. 그럼 윤우에게 형제가. 네. 하늘이라는 5살 아이예요. 윤우의 동생이죠. 윤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게 진짜 동생이 있어요? 정혜는 윤우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 엄마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은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윤우와 하늘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혜의 제안에 은하는 고민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좋을까요? 두 아이 모두 가족이 필요해요. 윤우도 하늘이도. 윤우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동생 보고 싶어요. 은하는 윤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만나보도록 해요. 며칠 후 정혜는 하늘이를 데리고 윤우와 은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늘아, 오늘 형을 만날 거야. 형이요? 정말요? 하늘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윤우와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마주본 순간 정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닮은 얼굴, 비슷한 표정. 안녕, 나는 윤우야. 너는? 저는 하늘이에요.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뛰어놀고 그네를 타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은하와 정혜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형제인가 봐요. 그때 태연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혜가 미리 연락해 둔 것입니다. 어머니, 태연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응, 윤우야. 하늘이 형이야. 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은하에게 인사를 나눈 후 태연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두 아이는 아쉬워했습니다. 형, 또 만나요. 응, 하늘아. 다음에 또 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윤우 형 정말 좋아요. 진짜 형이에요? 정혜는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하늘아. 정말 내 형이야. 와, 저에게 형이 생겼어요. 하늘이의 기쁜 모습을 보니 정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지영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하늘이에게 형이 생겼어. 내가 바랐던 대로 하늘이가 혼자가 아니야.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돼.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이 마치 지영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와 윤우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미래였습니다. 윤우와 하늘이가 만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형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윤우 형이 정말 좋아요. 또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정혜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을까? 그날 밤 정혜는 태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연아,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아직 너무 어리지 않나요? 5살인데. 하지만 윤우와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보다는 지금 할머니가 직접. 태연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하늘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오후 찻집에서 정혜는 하늘이와 둘이 앉았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이가 순수한 눈으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내 엄마는 나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했어. 나쁜 사람이요? 응. 그 사람이 저를 강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임신을 했어요. 정혜는 지영이의 일기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빠야. 하늘이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진짜 아빠요? 그럼 태연 아빠는? 태연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가족이 된 거야. 하지만 너를 낳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 진짜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하늘아. 그 사람은 내 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할머니의 남편이었어. 할머니 남편이요? 하늘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래서 윤우 형도 같은 상황이야. 우리는 정말 복잡한 가족이 된 거야. 하늘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나쁜 할아버지 때문에?
정혜는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응, 하늘아. 엄마가 정말 많이 아팠어. 하지만 너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런데 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세요? 나쁜 할아버지 손자인데. 하늘이의 질문에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나쁜 아이예요? 그 순간 정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생각한다니. 절대 아니야, 하늘아. 정혜는 하늘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어떤 일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어. 너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정말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야. 내 엄마도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태연 아빠도 할머니도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할머니. 하늘이가 정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혜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앞으로 너를 평생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사랑해요. 그날 밤 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이는 태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하늘아, 할머니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어? 아빠가 저를 진짜로 사랑해서 가족이 됐다고요. 저도 아빠 정말 사랑해요. 태연은 하늘이를 안으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도 하늘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태연은 하늘이를 재우고 난 후 정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늘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결국 이해하더라. 그 아이가 정말 대견해. 며칠 후 하늘이와 윤우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우리가 왜 형제인지 알겠지? 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형. 우리 둘 다 힘든 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사랑받고 있어요. 하늘이의 성숙한 대답에 어른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맞아, 하늘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윤우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혼자 지영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하늘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 그 아이가 얼마나 용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봤니? 정말 내 아들답더라. 지영아, 미안해. 내가 내 고통을 몰랐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줘서. 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것이 마치 지영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영아, 약속할게. 하늘이를 내가 바랐던 대로 잘 키울게. 그리고 윤우도 함께 돌볼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도록.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가 정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꿈에서 엄마 봤어요. 정말?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라고. 정혜는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하늘아.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늘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를 바꿀 수는 있어.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희망으로. 네, 할머니. 저도 엄마처럼 용감해질게요. 정혜는 하늘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미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늘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그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용감했다. 지영이의 아들답게 말이다. 비록 아픈 과거로 시작된 인연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힘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와 윤우,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지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갈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리고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혜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무료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구독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